주책이죠. 여기 있는 사람이 주책이에요. 근데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게 사람 삶이더라고요. 어쨌건 그동안 잘 버티셨잖아요. 내가 바닥까지 왔고 내가 요만한 걸로 잘 버텼고, 김생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맑은 방송의 해신당입니다. 여러분, 병원연애도 저희는 한 줄 댓글을 합니다. 자, 궁금하신 거 이쪽으로 남기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생년월일 이름만 딱 남겨놓으시고 운세 이거 안 됩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시고요. 정말 뭐 전체 운이 궁금하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점사 예약 가능하니까요. 예약해 주시고요. 저희가 큰 문서나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요, 저희가 운마주도 합니다. 궁금하신 것 또한 일로 연락 주시면 금액 및 진행 상황 그리고 준비물 알려드리니까요.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1979년 김희생 분들이세요. 김희생. 네. 사실 이분들 나이대 요즘에 저희 나라가 조금 많이 힘들면서 대기업들도 그렇고 뭐 이런 데서 명퇴를 40대 후반에서 50대에 받는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분들 나이대가 이제 뭐하지? 새로운 걸 직장을 이동을 해야 돼? 아니면 이제라도 내 사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사실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나 이런 어떤 이런 금전적인 운에서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이실지. 김희생 여러분들, 김희생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전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고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물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김희생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끝이지, 내 삶이 이게 끝이지 라고 많이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주책이죠. 여기 있는 사람이 주책이에요. 근데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게 사람 삶이더라고요. 어쨌건 그동안 잘 버티셨잖아요. 내가 바닥까지 왔고 내가 요만한 걸로 잘 버텼고, 김생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힘든데 내 주위에는 꼭 나를 버티게 하는 사람이 있다? 내 아이가 됐든 내 부모가 됐든 내 배우자가 됐든 누구 하나 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누구 하나 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꼭 금전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 하나가 나한테 내가 살 힘이 되어줬다면 잘 사신 거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내가 가진 게 너무 무겁다고 생각 드시겠지만 분명히 끝은 있다라는 거죠. 뭐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습관처럼 삼재부 드신 분들한테 하는 말이 개개인마다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김희생 분들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이제 뭐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곧 좋아져. 재작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좋아져요. 더할 나위 없을 거야. 근데 작년 올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요, 당당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볼게요. 올해가 지나시면요, 웃을 날이 있고요, 내가 나한테 해줬던 만큼 다른 사람한테 해주실 날이 와요. 이제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어요. 그거 못 견디시지 않잖아요. 여지껏 잘 견뎌왔는데. 이 울음이, 이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실 거예요.
저 한번 꼭 믿어보세요. 나 무슨 사이비 교주 같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전 봐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미생 분들을 위해서 밤에 기도 한번 해볼게요. 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힘들 내십시오. 무엇보다 잘 될 거라고 저는 보여요.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기미생 분들이 냉정해요. 냉정한 데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뭘 저렇게 자기 중심적이야라고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끝은 분명히 표현이 잘못됐을 뿐이지 모두를 안고 가는 게 기미생 여러분들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힘드셨다고 하니까 질문 드리는데 저도 되게 힘든 시기 지금도 사실 그렇고 어떤 게 어렵냐면 이렇게 사회생활이 막 되게 적극적으로 되다가 약간 위축되는 그런 기분이 들고 여기저기서 전화 오던 것도 끊기고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으로 숨어들게 되고 그러면 기분이 진짜 쭉 가라앉으면서 이제 땅끝까지 꺼지는 느낌이 들고 뭔가 되던 일들은 잘 안 되고 그렇게 약간 우울증 전조 증세가 있을 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남들이 왜 먼저 찾아줘야 돼? 내가 먼저 찾으면 돼. 이게 되게 어렵죠.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죠. 근데 누구 하나 꼭 있다? 누구 하나 꼭 있어. 하다못해 내 아이들이 있잖아. 전화해서 엄마가 기분이 이런데, 아빠가 오늘 이런데, 넌 어때? 그렇게 한마디 트는 게 되게 어렵다? 엄청 어려워요. 안 해.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왜 날 먼저 찾아줘야 돼? 이게 보세요. 모호생도 마찬가지고 기미생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내 중심적인 거야. 내 중심적인 거야. 내가 먼저 이거 걷어차고 내가 먼저 가도 되는 거거든. 근데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그리고 특히 내가 전화했을 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반응일까가 미리 짐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렇지 않아요? 봐요. 내가 빚을 진짜 많이 졌어. 진짜 많이 지고 사람들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 내가 전화하면 너 이 새끼 어디야? 너 쳐눈다? 이 말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밥은 먹었어? 어딘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그 틀을 못 깨는 거야. 왜냐면 내가 먼저 하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거든. 안 반가워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나갈 때 전화하는 게 아니라서 안 반가워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봐요.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10명 중에 1명은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잘 산 거 아니야? 내가 움츠려들면요, 더 움츠려들게 마련이에요. 내가 움츠려들면 더 움츠려들게 마련이니까 싫어도요, 그냥 전화번호 이렇게 보시고 찝히는 사람 한 사람한테 전화해 보세요. 절대 너 왜 전화했냐? 뭐 때문에? 이러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이야? 그러면 잘 산 거 아니에요? 어쩔 때는 전화번호를 쭉 돌리다가 기업부터 가잖아요. K까지 가고 A에서부터 Z까지 갔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봐봐. 전화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만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만만한 사람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나한테 쓴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좋다? 차라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딱 좋네. 왜? 또 우울하냐? 아우, 지랄을 해라. 공감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 원래 전화하면. 근데 공감 안 해줘. 그러다 보면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내가 생기가 돈다? 왜? 내 입맛에 맞춰서 말해줄 사람을 찾아. 그러니 없지. 내 주위에 이렇게 나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들 중에.
제가 별명이 조기복이에요. 이 일 하기 전에 기복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따뜻하게 위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비가 와서 네가 생각나서 립스틱을 샀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있어요. 노래 가사 같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네가 비가 많이 오고 장마 때 항상 우울증이 있어서 널 위해서 내가 이 립스틱을 샀어. 그리고 저한테 전해줘요. 커피 한 잔 먹어서. 그런 친구도 있고, 비 오니까 또 시작이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들, 아, 복귀야, 너 비 오니까 또 힘들지.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랑 공감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그럼 그건 위로가 되지 않는다니까? 아니 나는 선생님이 그런 친구가 많은 게 선생님이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베푸는 건 서로 동일한 거예요. 내가 뭘 꼭 베풀어야? 내가 베풀어야만 뭘 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베풀지 않아도 하는 사람은 있어요. 사람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위에 저한테 쓴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항상 넌 잘했어,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더 소중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의 변화점이 있어야 돼요. 맨날 여기서 이렇게 박혀가지고 나는 요거에서 봐요. 안주하게 되는 거야. 잘하고 있어. 잘 관리하고 있네. 근데 분명히 잘못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감싸는 거잖아. 기분 나빠하니까. 말을 안 하잖아. 내가 기분 나쁘면 입을 꾹 닫아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표정이 변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피디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위로되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봐봐. 싫은 소리 한 소리 하면은 틱거리잖아. 아니야? 피디님 말해봐. 아니 감독님 말해봐. 아니야? 내가 볼 때 분명히 표정에서 티가 나고 말투에서 티가 난다고 보여. 그러니 본인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나도 그랬다니까? 근데 내 친구들은 한결같이 똑같아. 지랄 떠는 애들은 지랄 떨어. 근데 그 친구들이 난 너무 소중해. 왜냐면 걔네 때문에 내가 바뀔 수 있거든. 본론으로 돌아가시죠. 네. 상담료를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 정신과를 해도, 난 우리 집 온 손님들 그래. 정신과 해도 된다 그랬어. 알겠습니다. 이분도 다시 본론으로 79년 47세분도 어쨌든 힘들지만 힘이 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김희생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눈물을 그냥 김희생 여러분들 얘기를 감독님이 했는데 눈물이 저도 모르게 어쨌건 이게 위로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지 마셔야 돼요. 이분들 그래서 조금 포인트만 딱 여쭤보자면 네. 이분들 올해 좀 직업적으로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런 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조금 더 아니요, 좋을지. 그냥 조금씩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확 변하는 것보다. 보다는 조금씩 움직이시다 보면 흐름이 김희생 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주는 조력자가 생기시는. 그러니까 본인이 살짝 움직이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이렇게 본인의 방향을 전환해주는 분들이 꼭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셔야 돼요. 천천히. 그러다 보면 올해 지나고 내년 괜찮아요. 그리고 50세부터는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요. 원래 올해 운이 크게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올해 크게 들어왔는데 그거만큼 내가 많이 가지 못해요. 빨리 가지 못했고 많이 쌓이지 못하셨어요. 천천히 가세요.